지금부터 논문 표절 판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2년 3월 30일 MBC 시선 집중에서 손석희 씨와 조국이 나눈 대담인데요. 이 대담에서 조국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논문 그대로 펼쳐놓고 보시면 그냥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인섭 교수님. 이분은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조국 교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한데요.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표절. 세상에 쉬운 게 표절 판단. 두 논문 갖다 놓고 같은 글자 노란 줄 치고 틀린 표기도 똑같이 옮겨 있는지 체크하고 노란 줄 분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끝. 뭐 대학이 2개월 걸릴 일도 아니고 뭐 미룰 일도 아니고 뭐 이런 트윗 날렸습니다. 방금 전 조국 교수와 한인섭 교수 둘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논문 표절 판단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쉬운 거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이제 이 6가지 가나다라 마파 요 6가지에 대한 건데 이 6가지를 진중권과 그리고 손석희의 논문 표절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가나다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해볼 텐데요. 가나다 이 세 개는 진중권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주 딱 좋습니다. 진중권은 자신의 논문이 유리 로트만의 사상을 재구성한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박박 우겼는데요.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황당합니다. 리뷰 대상의 사상을 재구성한 부분에 들어 표절이라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논문의 제목이 진중권의 구조기후론적 미학 연구인 줄 아나 봅니다. 로트만의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논문 들어가면서 이미 밝혔고 바로 페이지에도 로트만의 얘기라고 명시했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소리를 하니 뭐 이런 말을 트윗을 날렸는데 그러니까 진중권의 말은 논문 제목에서도 얘기했고 논문 곳곳에서도 유리 로트만이 한 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표절이 아니다 라는 건데 보시면 교과부 논문 표절 판단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이나 논문의 처음 또는 제목 등의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이거 진중권의 이 트윗, 진중권이 했던 이 말이랑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죠. 포괄적, 개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갖고 온 문장 각각에 대해서 출처 및 인용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는 분명히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부분적 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중 일부에만 출처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장을 가져왔다면 10개에 대해 각각 모두 인용 및 출처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 내 문장이 아니라 타인이 만든 타인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인용 표기 및 출처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혀서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 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진중권의 말이랑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진중권이 아무리 원저자인 유리 로트만을 밝혔어도 가져온 문장들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인용 표기나 출처 표기를 안 하면 표절 문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중권은 본인 입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는 진중권이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을 비판할 때 자신의 블로그인 리트머스에서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뭐 복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한 글인데 뭐 이런 말 했죠. 특히 남의 문장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뭐 학위 논문이 아니라 인터넷에 내다버리는 글을 쓸 때도 인용을 한 후에는 저자와 출처를 밝히게 돼 있다. 특히 남의 문장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본인은 안 했죠. 자, 이제 라를 설명해 볼 텐데요. 2차 저작물의 표절로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말이 엄청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석희의 논문 표절을 사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거 뭐 눈이 아프시죠? 네.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터너와 킬리안의 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젠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몇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근데 손석희가 이 젠킨스가 정리해놓은 문장들을 그대로 베낍니다. 그런데 보면 손석희의 출처 표기가 좀 이상하죠? 터너와 킬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이걸 베껴왔는데 출처가 이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눈치 빠른 분들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손석희는 그냥 젠킨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거 그냥 베껴 쓰면서 출처만 이 터너와 킬리안으로 해놓음으로써 마치 자신이 터너와 킬리안의 문장을 직접 읽고 정리, 요약한 것처럼 독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킨스의 열매가 쏙 따먹은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2차적 저작물의 표절, 즉 재인용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여기 보시면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본은 터너와 킬리안의 문헌을 의미하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여기서 2차 저작물이란 젠킨스가 정리한 문장들을 의미합니다.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손석희처럼 이렇게 젠킨스의 출처를 아예 빼버리는 것,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말 바꿔쓰기와 인용 보호를 했지만 대부분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 이건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양을 베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논문이 이제 총 100페이지인데 그중 70장이 남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면 아무리 출처 및 인용 표기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표절로 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희한한 나라, 그런데 구조 현장에서 라면 먹었다고 욕먹는 이상한 나라. 저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작은 믿음과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이 코멘트에 대해 느끼는 이 저만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